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혼인관계에 있어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에 제840조 제1호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나는 경우, 다시 말해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결혼생활이 끝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이고 상대방과 바람을 핀 상간녀 또는 상간남으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에는 혼인 상대방이 바람을 핀 경우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와 그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이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전적으로만 그 정신적 피해를 위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 혼인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서도 간통으로 인한 혼인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의 기준을 간통죄가 존재하던 당시와는 다르게 간통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 부분을 고려해서 상당 부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법원의 금전적 위자료 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법원의 대체적인 기준으로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부정행위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자녀가 있는지 등을 참작해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혼인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대체적으로는 2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부정행위 당사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까지 있는데 배우자의 오랜 시간에 걸친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됨으로써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다면 부정행위 당사자와 그 상간자가 배상해야 될 위자료의 액수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자료라는 금전적 청구권이 여타의 다른 청구권과는 다르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위자료 채권이 부정행위를 한 혼인 상대방 그리고 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의 연대채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A와 B가 혼인관계에 있는데 B가 C와 바람을 펴서 A가 B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B로 하여금 A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났다면 C 역시 A에 대해서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B, C가 각자 3천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A에게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B와 C 합쳐서 3천만 원을 A에게 연대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 B가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위자료로 주었다면 B와 C는 잔액 2천만 원에 대해서 여전히 A에게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C가 잔액 2천만 원을 A에게 전부 변제했다면 A는 B가 잔액 2천만 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에게도 더 이상 위자료 금원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이 B와 C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성인데, 따라서 A는 B와 C가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B와 C 둘 중 아무에게나 위자료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그 금원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자료 금원이 연대 채무라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혼인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데, 이때 혼인 당사자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협의 또는 판결을 통해서 정하게 될 경우, 이때 혼인 당사자 간의 위자료 금원을 정해서 지급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연대채무라는 특성 때문에 이 지급된 위자료 금액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변제한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혼인 당사자 간의 위자료 명목으로 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만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 A와 B가 이혼을 진행하면서 B가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만약 법원에서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한 A에 대한 위자료 금원 총액을 3천만 원이라고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A가 B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A의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부정행위 상대방과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관계에서도 가능한데,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그리고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혼인 상대방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혼인 당사자가 결혼식을 하고 부부생활을 해왔다는 등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고 혼인 의사의 합치에 근거해서 혼인생활을 영위해왔으나 다만 그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혼인 당사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부정행위 당사자인 혼인 상대방과 그 상간자를 함께 위자료 청구의 피고로 적시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를 제기할 때 상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소장의 피고를 적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상간자인 피고의 이름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뒤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혼인 상대방에게 상간자의 이름을 밝히라는 성명을 통해서 그 인적사항을 찾거나, 또는 부정행위 당사자의 핸드폰번호에 기록된 통신 내역을 법원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서 법원에 회신된 통신 내역을 보고 상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전화번호 등을 특정한 뒤에 다시 그 전화번호의 인적사항을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조회해서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뒤에 확인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피고의 당사자명을 정정하면 간단하게 상간자를 특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혼인 상대방이 바람을 폈을 경우 그 상대방과 그 상간자에 대해서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혼인이 유지된 기간과 자녀가 있는지 등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략적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두 번째, 위자료 청구권이 부정행위 상대방과 상간자의 연대 채무라는 특성 때문에 둘 중 어느 사람이 위자료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내용이 혹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위자를 받으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